예, 안녕하세요. 이민 전문 변호사 조용지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예, 제 소개 간단히 하면요. 저는 워싱턴 DC 근처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은 애난데일에 있고요. 코리안타운 근처죠. 예, 거기서 나름 활발하게 이민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미국 민주당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이민법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률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이민 법안 개혁 내용이죠.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큰 카테고리를 보자면 하나는 불법 체류자를 구제해 준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합법 체류자를 갖다가 확대한다. 이게 크게가 두 개가 나뉘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민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취임 후 100일 안에 대대적인 이민법 개혁을 하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공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약속의 일환으로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이민법 개혁이 단순히 무슨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이 이민법 개혁을 챙기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대통령 임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나왔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불법 체류자 사면 뭐 이렇게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보자면 농장 근로자를 위한 영주권이 하나 있고 또 아이들 흔히 다카라고 부르죠. 다카하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만은 다카보다는 더 범위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건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들어와서 지금 불법으로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안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구제안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구제안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으로 있는 아이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들어온 아이들은 즉시 법이 통과되는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8년의 이제 진행 상황에 맞춰서 시민권까지 할 수 있는 영주권은 5년, 영주권 받은 지 3년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플랜을 제출했습니다. 공포를 했죠. 그 영주권 5년 사이에 세금도 내고 또 범죄가 없어야 되고요. 또 사실 범죄가 있으면 일반적인 영주권도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가 있으면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와 세금을 내면 영주권을 5년 안에 주고 그리고 5년 있고 3년 지나면 이제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8년에 걸친 이제 그런 플랜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지금 당장 영주권이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영주권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어른들은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하게 해주고 영주권을 받으면 3년 있다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플랜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장 근로자들은 이제 그 즉시 법만 통과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합법 이민도 가족 이민, 취업 이민도 쿼타를 더 늘리는 이제 그런 또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바이든의 이민법 개혁은 불법 체류자만 뭐 봐주는 게 아니라 합법 체류와 불법 체류를 다 하는 게 다 관여하는 게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중남미에 대한 또 원조 강화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중남미가 좀 몇몇 나라들이 좀 못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못 견디고 미국을 자꾸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그런 나라들한테 원조를 많이 해줘서 자체 내에서 잘 살게 해서 미국의 어떤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국경도 무슨 이렇게 벽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좀 테크놀로지 같은 걸 동원해서 국경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국경 강화보다는 불법 체류자 구제안과 합법 체류자에 대한 확대 이게 가장 큰 내용입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 당시 다시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이라면서 포괄적 이민법을 추진했었죠.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교훈을 삼아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중요한 걸로 각기 따로따로 피스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각기 따로따로 국회에다 제출을 해서 통과시켜서 소수라도 일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각계급파식의 어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을 위한 영주권, 또 농장 근로자를 위한 영주권, 이 두 건은 사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많은 반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건을 포괄적 이민에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 띄어서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카 같은 경우는 기준이 2012년 6월 15일자로 불법인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벌써 8년 전 얘기잖아요. 8년이 넘었죠. 지금 21년도 2월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2012년 6월 15일 이후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불법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카만 대상이 아니라 다카 플러스 알파 아이들,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장 근로자들, 사실 농장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띄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요. 상당히 지금으로서는 특히 이 두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게, 벌써 이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내셨는데요. 이제 제가 볼 때마다 한 가지 약간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미국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법 체계가 딱 정립이 돼 있어요. 메뉴가 헌법이고, 그 다음이 법률이고, 그 다음이 명령, 주책 이런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헌법이 최고의 법이죠. 그 헌법 밑에는 법률이 헌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률 밑에 있는 규칙이나 행정명령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카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으로 나온 거죠. 다카는 추방을 유예하고 워킹 퍼밋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 허가서를 주는 거지만 아이들한테 영주권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행정명령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을 주는 거는 법이에요. 그 얘기 뭔가 하면 국회에서 상원, 하원이 통과하고 대통령이 어그리를 하는 순간 법으로 확정되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은 행정명령으로 바이든이 다카 아이들을 영주권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은 법률을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어제 민주당 정부가 공개한 그런 어떤 이민법 개혁안은 민주당 개혁안일 뿐이죠. 이 개혁안이 가지고 원안 그대로 통과될 수도 있지만 어떤 공화당과의 뭐 쉽게 얘기하면 내고 무슨 협상 이런 걸 거쳐가면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각계급파식으로 그런 전략을 내세웠기 때문에 다른 건 전체적인 건 몰라도 그러니까 농장 근로자와 어린 아이들, 다카, 소위 드리머즈죠. 드림 법안. 이 드림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원안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근 들어와서 전화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주위에서 벌써부터 사람을 모집한다 그러더라. 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드리머들한테 영주권을 주기로 했으니 이제부터 신청하면 된다라더라. 뭐 이런 식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직 법안으로 확정된 것이 없어요. 법안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상원 하원을 통과돼서 대통령이 사인한다는 뜻인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자들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안에 드림 법안이랑 농장 근로자 법안은 통과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불법으로 계신 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지금 제가 봤을 땐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현재로서는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으로 통과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일종의 시안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시안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될 수도 있고 똑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기다리시면서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주위에서 누가 뭐 사람을 모집한다더라, 벌써 누구는 신청했다더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잘못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시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법안이 확정되면 제가 유튜브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언제부로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드리머들에 대한 구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되게 현실적인 문제고 좀 다루기가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인 집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세 명인 집안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금액이 얼마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저희가 예상한 거는 이민국 수수료가 인당 최소한 1,000불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더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소비를 좀 저축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축도 하시면서 무슨 아이들이 워킹퍼밋 갖고 다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킹퍼밋 받으면 그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일하면서 나름 좀 세이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재정적인 도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문허가 다 열리고 모든 그런 여건이 다 됐는데 비용이 없어서 신청 못하고 신청을 늦게 하게 되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인 면도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정확한 정보. 물론 누구나 다 불법 체류자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합법도 마찬가지고 합법 체류자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법안에 의하면 지금 시안에 의하면 문허가 더 넓어지니까 더 빨리 영주권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불법으로 계시던 분이든 합법으로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계속 지켜보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빌어서 그때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다른 분들 그러니까 확증되지 않은 사실 갖다가 특히 돈을 요구하는 그런 거는 절대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어제 바이든 정부가 드디어 공개한 불법 체류자 구제안과 합법 체류자 확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법안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은 되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와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